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그리고 뭐 청와대 또는 강요 장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우리 국가적 과제를 본인 주도로 해결해 나가고 그렇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책의 성공, 정책의 성공 그리고 정부의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등치를 그렇죠. 해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이하 그 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시혜를 베풀자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지만 예.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는 뭐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과제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 갈 것이다. 인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 것인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화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전제로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자, 국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국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은 결국 기능적으로는 불평등하지만 원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렇죠. 상황에서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정착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보고요. 자, 그러면은 정치 영역에서 지금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시대 민주주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완성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완성체를 구현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하는 나라에서 아무런 자원도 없고 그 척박한 땅에서 유럽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체의 부정부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잘 사는 거죠. 네. 부정부패만 없으면 우리는 독일을 훨씬 능가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이 부정부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라는 정치 민주화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부정부패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대의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출발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완성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제 국회가 존재하지만 국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대의제의 장점 그리고 네.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이 장점을. 조화롭게 이제 그렇죠. 결합되어 있는 것이 스위스의 정치 체제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엉망이죠. 진짜 엉망입니다. 우리는 왜?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의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 국회의원들 중에 세고 셌습니다. 예, 예. 의회주의자다. 의회주의자는 민주주의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결국 대의제라는 것이 있지만 결국 본인이 그렇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내가 선지자고 그렇지. 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내가 나서 똑똑하다. 똑똑하다라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서 당원 주권주의라는 것들을 신조어로 만들었고 그것이 매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된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들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공관위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공천을 주잖아요.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 그래서 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원들이 있어서 공천을 주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공천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공천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면 민주화가 된 거죠. 공천관리위원회가 없으면 그러면은 출마 예정자들을 네. 서류 접수도 받고 어떤 경력인지 이력인지 정리정돈해서 컷오프도 하고 숫자가 많으면 네. 사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일하는지를 당원들이 속속들이 알게 투명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투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너무 뭐 누구 이야기 따나 인기 중심으로 가고 인지도 중심으로 다 그게 가버리나. 인기 중심인지 아니면 성과 중심인지는 당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저 사람 할만하구나 하면 표를 얻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표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지역구에서 후보를 선출한다. 네. 아예 당원들 여러분 오셔서 그냥 뽑아주세요. 그렇죠. 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필터링이나 가지고 예를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혹시 전과가 그게 다 무엇인지. 투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걸 보고 뽑는 거니까. 예. 그거를 누가 뭐 그걸 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일정 그 결과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성과가 얼마였고 그거를 다 공개하니까 당원들이 보고 다 관심을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유능하구나. 저 사람이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다 판단해서 뽑는 거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 끝이죠. 대중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대중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일종의 격언 같은 게 정치권에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 자칫 잘못하면 대중 하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나라가 이제 정말로 산으로 간다 이런 것인데.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지금 그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네. 정치가 무엇이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무료로 강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시민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정치 교육을 하죠. 자, 직접민주주의 강화시켜보자는 것은 이제 출발은 잘했지만 네. 좀 더 나가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원들을 맡겨서 그냥 투표를 통해서 후보 결정해버리면 된다라는 그럼요. 이제 제안까지 하셨고요. 지금 이제 국회가 운영되는 체계에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300명 구성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민주주의 방법을 좀 더 도입하는 것. 당원 주권주의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구현을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했죠. 했고 그럼 국회는 지금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이제 행정민주화를 위해서도 똑같은 건데 네. 국회의원들 각자가 지금 행정부 예산이 1년 정부 예산이 670조 정도 되고 700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이 그 700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니터링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모니터링을 잘 못해요. 자기 상임위별로 그 피감 기관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무슨 국정감사 그거 한 분 하고서는 그냥 거기 땡치고 넘어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내내 피감 기관이 정무위면 정무위 각 상임위별로 피감 기관의 경영과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의원들이 나누어서 맡아서 그 기관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아, 의원들이 자기가 어떤 기관을 담당해서 예산을 얼마큼 써가지고 어떻게 지금 경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받지도 않아요. 몰라요. 심각합니다, 이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